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예금에서 수십조 원이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계좌는 왜 마이너스일까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5,000포인트를 바라보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900선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에요. 정부와 큰손들이 이미 판을 그렇게 짜놨고 돈이 그쪽으로만 흐르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정부가 코스피에만 올인하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왜 구조적으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부터 보죠. 1월 16일 금요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장중 처음으로 4,800선을 뚫었어요.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한 거죠.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코스닥은 약세 구간에 갇혀 있고 바이오나 2차전지 같은 주력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세거든요. 뉴스에서는 매일 코스피 신고가를 떠들어대는데 코스닥 투자자들한테는 북풍 한파만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건 자금의 이동 패턴입니다. 5대 은행 예금에서 보름 만에 약 29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투자자 예탁금으로 들어갔죠. 증시 주변 대기 자금까지 합치면 무려 416조 원까지 불어났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금리에 만족 못하고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엄청난 자금이 전부 코스피로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정부가 코스피만 살리고 코스닥은 방치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코스피는 1956년에 탄생한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가산업자금 조달의 메인 통로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코스피는 그냥 주식시장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국가의 핵심 창구이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자산이 담긴 그릇이에요. 코스피가 오르면 뉴스에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떠들고 국민들 자산 효과로 소비심리도 살아나며 정권 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996년에 만들어졌어요.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시장이죠. 목적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주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태생부터 성숙한 기업의 안정이 아니라 성장 기업의 모험을 담는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큰 게 원래 설계된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구조적 차이가 드러나는데 상장 요건부터 다릅니다. 코스피는 자기 자본, 매출, 이익 기준이 훨씬 높아요. 입장권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외국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문턱이 낮아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못 내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증시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면 코스피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대형주 몇 개만 올려도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반면 코스닥은 종목 수도 많고 변동성이 커서 정책만으로 안정적 상승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수 산출 방식도 봐야 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총이 큰 기업이 지수를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쏠림이 극단적이거든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합친 시총 비중이 21%가 넘고 SK하이닉스가 12% 정도예요. 이 두 종목만 합쳐도 코스피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머지 800개 종목이 다 빠져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버티면 지수는 멀쩡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박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코스피 신고가라고 떠들어도 내 포트폴리오는 얼어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만 오르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안 오를 때 이런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종목 쏠림이 심해서 알터젠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상위 몇 개 종목이 코스닥 전체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바이오나 2차전지 상위 종목 몇 개가 빠지면 코스닥 지수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올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떨어지는 일이 허다한 겁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결정적이에요. 사실 이게 정부가 코스피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거든요. 코스닥은 거래의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로 보면 개인이 84%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합쳐서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 자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개인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금방 팔고 나가는 당위 매매가 주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크는 게 아니라 특정 테마주만 급등락하는 불안한 모습이 되기 쉬운 겁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를 넘었어요.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외국인은 한국을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반도체,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곳이고 코스닥은 로컬 테마이자 개인 과열 시장으로 리스크가 높은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은 코스피로만 들어오고 코스닥은 관심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코스피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정해져 있는 셈이에요. 돈주머니를 쥔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사겠다는데 정부가 억지로 코스닥을 권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정부가 코스피를 최우선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진짜 속사정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우선 코스피는 국가 경제의 성적표, 즉 KPI예요. 정부 입장에서 코스피는 단순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가장 직관적인 심리 지표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코스피 사상 최고가가 뜨면 사람들은 자산이 늘었다고 느끼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결국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르면 테마주 과열이라고 경고하고 빠지면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며 넘어가기 일쑤죠. 정책을 폈을 때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과거 2005년부터 2007년 사이를 기억해보세요. 당시 중국 경기 호황으로 조선, 철강, 화학 같은 업종이 코스피를 끌어올렸고 펀드 열풍이 불면서 코스피 2000 시대를 열었어요. 정부는 그때의 학습 효과가 확실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를 밀면 경제가 산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국책 과제도 중요해요.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거든요. 한국은 아직 MSCI 기준으로 30년 넘게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선진시장으로 승격시키는 게 목표인데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의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에요. 이 자금들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든요. 코스닥 중소형주는 사실상 그들의 쇼핑 리스트에 없는 거죠. 결국 정부가 MSCI 편입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모든 노력은 구조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작업인 셈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통하는 곳도 코스피뿐이에요.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보다 30에서 50%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뭐였죠? 배당 안 주고 주주 환원 안 해서잖아요. 정부가 이걸 고치겠다고 내놓은 게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냉정하게 보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할 현금 여력이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성장이 끝나고 현금이 쌓이는 코스피 대형주들이거든요. 반면 코스닥 기업들은 당장 번 돈을 다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쏟아부어야 해요. 주주 환원보다는 생존과 성장이 급한 곳이죠. 실제로 작년 2023년에 자사주 소각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주체가 대부분 삼성전자, 금융지주사 같은 코스피 대형주였어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주가 방어력이 3배 이상 좋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책의 수혜가 코스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코스닥은 부양보다는 관리의 대상이에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하면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테마주 과열,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급증,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 막대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하죠. 이건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현재 주도 산업이 전부 코스피에 몰려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2026년 초반을 이끄는 섹터가 어디죠?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기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며 친환경 선박 교체 때문에 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산업들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전부 코스피 상장사들이거든요. 정부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코스피 지수 부양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코스닥은 신뢰 비용을 치르는 중이에요. 지금 정부의 코스닥 정책 기조는 부양이 아니라 정화거든요. 좀비 기업 상장 폐지시키고 불공정 거래 단속하며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만 코스닥에서 예년 평균의 2.5배인 38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어요. 정부는 코스닥이라는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거예요. 일단 도로부터 제대로 깔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정책 효율성 면에서도 코스피가 압승이에요. 정책은 결국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게임이거든요. 코스피는 대형주 몇 개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지수가 오르고 국민들이 체감을 해요. 하지만 코스닥은 종목 수도 너무 많고 변동성이 커서 정책을 쏟아부어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자원을 썼을 때 성과가 확실한 곳, 그게 바로 코스피인 거죠. 여기에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마이너리그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바로 우량주 이탈 문제거든요. 코스닥 기업이 성장해서 우량해지면 그 시장에 남아서 지수를 견인해야 하는데 한국은 덩치가 커지면 다 짐 싸서 코스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다 코스닥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엔 알터젠, 에코프로비엠까지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피로 떠난 기업들이 계속 코스닥에 남았다면 지금 지수가 23%는 더 높았을 거래요. 우등생은 계속 전학가고 나머지 학생들만 남으니 시장 전체 평균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자본, 즉 월가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한국은 아주 단순해요. 반도체 중심의 경기 민감 국가죠. 글로벌 경기가 좋고 AI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을 사는데 이때 한국을 산다는 건 곧 코스피 대형주 바스켓을 산다는 뜻이에요.
과거 2020년 유동성 파티 때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가 2022년 긴축 공포가 오자마자 25조 원을 팔고 나갔었거든요. 환율과 지수가 똑같이 움직이는 철저한 트레이딩 시장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1월은 상황이 달라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보유 비중이 6년 만에 최고치인 32%를 넘겼거든요. 이건 외국인들이 지금 구간을 단순한 단타 기회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밸류업 정책이 맞물리는 구조적 상승기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는 정확하게 코스피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어떤 기준점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지금 오르는 게 유동성 장세인지 실적 장세인지예요. 유동성 장세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시중 자금이 풍부해질 때 성장주가 탄력받는 장이고, 실적 장세는 기업 이익이 실제로 개선되면서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이거든요. 2026년 지금은 실적 장세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 기업들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에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익 모멘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꿈만 파는 코스닥 성장주보다 실적이 찍히는 코스피 대형주가 주도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외국인 수급 방향이에요.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가 빠져요. 이건 거의 공식이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고 있어요. 반도체 실적 개선과 밸류업 정책의 시너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한 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연기금 스탠스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전략상 국내 주식 비중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비중 축소에 나서야 하거든요.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오르면 연기금이 팔아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해외 자산 일부를 팔고 국내 주식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소식은 시장에 강력한 지지선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48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거든요. 과거라면 위기 신호로 해석됐을 고환율이 지금은 수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뉴노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환율이 더 급등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리스크가 커지죠. 환율 안정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핵심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밸류업 참여 기업이에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주가 방어력이 높았거든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 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을 골라야 해요. 저 PBR 주식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고 주주 환원 의지가 명확한 자동차, 금융지주사가 핵심 후보입니다. 리스크 포인트도 정리해 드릴게요. AI 붐 붕괴 리스크가 있어요. 2026년 강세장의 핵심 전제가 뭐냐면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통해 뚜렷한 수익 모델을 입증하지 못하고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요. 미중 갈등 격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북한 리스크, 이런 거 터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 방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회색 콧불소라고 부르는데 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죠. 정책 지속성 리스크도 봐야 해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상법 개정이 재개 반발로 후퇴하거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동력을 잃으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포모 리스크도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29조가 빠져나와서 증시로 몰리고 있는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참여일 수 있거든요.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면 시장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늘어나죠. 포모는 대개 지수 꼭대기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희망과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구간이라는 거예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마무리 짓죠. 코스닥이 영원히 소외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확실해지면 성장주 위주인 코스닥이 탄력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금리 인하 국면 초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밸류 주식은 매력을 잃거든요. 코스닥 투자를 하려면 전체 지수보다는 기술 수출 성과가 있는 바이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보유 기업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결국 정부가 코스닥을 버린 게 아니에요. 코스피가 국가 게임판이기 때문에 자원이 코스피로 쏠리는 건 거의 필연이거든요.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국가의 핵심 창구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빨리 보이는 지표이며 MSCI와 환율과 국가 신용도까지 엮이는 글로벌 자본의 관문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 단타 중심 시장이라서 정부가 올려주려 해도 움직임이 약하고 오히려 정화 정책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의 상승 모멘텀은 코스피에서 먼저 증폭되고 코스닥은 뒤늦게 따라오거나 아예 체감이 없는 상태로 소외감을 키웁니다. 이 구조를 알고 투자해야 남들 다 수익 실현할 때 혼자 뒤치며 물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됩시다.